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차량꿈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왔어요. 용인시. 자, 우리 왜 용인시 하기로 했었지? GTX 특집이요. 우리 너무 띄엄띄엄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입고 있어서. 그래. 그래. 우리가 동탄역 때문에 기존에 화성실 했잖아. 용인역이 생긴다고. 용인역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 구성역? 구성역. 구성역이 정식 명칭인 것 같아. 이번에 개통했지? 그래, 구성역이니까 구성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용인시 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타고 가는 거야. 우리 잊지 말자고. 네네. GTX를 그럼 다음은 어디가 될 거야? 용인 다음에? 수서? 아니지. 킨텍스?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구? 성남역이 있잖아. 성남. 우리는 다음에 성남 갈 거야. 분당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갈 거니까 이번에는 용인시 임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뭐 화성도 있고 크게 우리 화성과 동탄을 했었어. 용인시도 이렇게 되게 큰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 남부의 지자체 중에 하나야. 용인 특례시. 특례시라고 하거든? 조화용 조항이 뭔지 모르지? 애교 부리는 거야? 한번 가볼게. 조항이 뭔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간단히 리뷰하고 가자고. 경기도의 인구인데 100만 이상인 데가 고향 수원 용인이 이렇게 대표적인 100만 이상이고, 뭐 저번에 한번 했던 화성이 이제 100만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을 해. 그래서 용인시는 타 경기도 지자체와 다르게 특례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자체야. 자, 인구 증가 지역이야.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인구 증가하는 화성, 용인, 평택인데 그 세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용인이고, 수원이 대표적인 이제 뭐 1등 경기 남부 도시인데 이제 용인시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어. 2위네, 2위. 보자고. 수원시하고 용인시. 이제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나. 한 14만 따라붙어 있지. 만약에 플랫폼 시티까지 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1등 도시가 되겠는데, 인구로는? 인구가 더 들어오면 1등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수원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잠재력도 있지만 용인시의 개발이 얼마큼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용인시가 얼마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번 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끝날라나? 네 번까지도 갈 수 있거든? 천천히 보자고. 경기도 상위권이야. 우리 화성시가 1위였지. 왜? 화성시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었잖아. 있으니까. 용인시도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1, 2, 3위가 화성, 평택, 용인이네? 왜 그럴까, 이네 세 개가? 일자리 중에. 반도체. 다 반도체가 생각나고 있구나.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용인시 도시계획 문제점 뭔지 알아? 화면? 남개발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우지 않았나? 남개발. 용인시 하면은 예전에는 도시계획적으로 남개발. 맨날 나 개발행위 허가 제도 개선할 때 사례를 드는 데는 항상 용인이었어. 맞아. 맨날 어디 뭐 하면은 남개발 문제, 남개발. 나도 내가 서울시만 하는데도 용인 쪽의 개발행위나 이런 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검토를 꽤 많이 했었어. 왜? 왜? 그러니까 나쁜 사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지. 그치. 땅 업자들 찾아오면 항상 용인에 땅이 있는데 시작도 용인 오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 개발 압력이 정말 높은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서울면 어때? 주택 예뻐? 단독주택지? 별로. 왜?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빨간 색깔 지붕에 단독 이렇게 아기자기? 난 저런 데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인프라가 없잖아. 여기 봐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 앞에서 봤을 땐 정상적인 단지같이 보이지만, 그 산을 양쪽에서부터 다 까고 들어와서 저 녹지축이 저 정도로 남아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어. 그거 같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머리 길다고 학년주의 이렇게 이렇게 그 앞집의 마당이 뒷집의 옥상을 넘어가는 정도로 계단식, 그러니까 지형을 활용해서 정말 잘 까내고 있다. 까내고 있는 지역이고, 용인시가 계속 이런 문제점들에 당면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용인시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든 규제하고 하는 방안들을 말을 하고는 있는데, 개발 압력이 워낙 높은 지역이야. 그만큼 핫하다라고 반대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용인하면은 에버랜드. 자연동원. 아저씨구나. 자, 꿈과 희망의 샘솟는 그 꿈의 도시 용인시고, 에버랜드 생각하면 또 요즘 푸바오. 팬더 인기가 한창 높아지고 있고, 여기 외에도 정말 많아. 그 다음에 민속촌. 또 용인시에 또 뭐 있지? 정전철. 왜 나쁜 것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반도체가 용인시의 대표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SK가 들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 모습인데, 이제 반도체 핵심. 맨날 용인시가 사실은 살짝 걸쳐 있었거든. 그렇지. 그 화성의 반도체, 기흥 반도체 단지로. 그래서 뭐 반도체는 하겠지만 반도체의 대표 도시는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는 반도체 대표 도시하면 용인시가 이제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멀지 않았어. 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용인의 조성.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 반도체 국가단지도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어. 그게 핵심이지. 남사에. 자, 용인 특례시 좋아질 거야. 좋아용. 용인시 마스코트야. 그랬대. 이름이 좋아요. 되게 잘 지었지? 너무 귀여워. 제 캐릭터가 그 지자체에서 캐릭터 정말 많이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아용이야. 에버랜드? 한국 민속촌. 대전에 꿈돌이 있어. 누구시죠? 이 사람은 요즘 대전이 얼마나 핫한지 모르는구나. 그래, 응? 조아용. 하여튼 용인 특례시가 점점 좋아질 거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 자, 용인시의 공간 구조하고 이슈의 신도시들은 오늘 간단히 맛만 볼 거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핫한 이슈의 주거단지 개발, 신도시 개발, 용인 플랫폼 시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어디서도 못 합니다.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저희 꼭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져. 아니야. 알잖아. 잘못 얘기하면 찰캉찰캉. 자,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한번 개략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16년도 도시기본계획부터 20년, 20년 뭐 변경한 35년까지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 35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큰 건 없는데 뒤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줄 거고, 지금 현재 2040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기본계획이란 게 그러잖아. 이렇게 시의 장기적인 20년 뒤의 발전 방향.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 그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간계획을 가는 방향이고, 저게 꼭 사업화는 안 되겠지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이 쏟아지는 핵심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용인시 2030 때 기본계획은 용인시는 이렇게 크게 2가지 도심, 그리고 5가지 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심이 여기 행정중심지라고 하고 있는 행정타운. 용인시청이 있는데요. 역삼인데, 여기 내용 대충 아나? 용인시청, 그리고 그 용인시 경전철, 도시개발 사업 역삼지구. 네, 역삼지구가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인데 안 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중심지로서 되려면 역삼지구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물음표야. 지금 시청 가보더라도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 앞에가 원래 이렇게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시가지 중심에 시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이 좌초됐어. 그리고 뭐 추진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역삼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면 이 도심의 제 얼굴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요거는 행정중심이야. 시청. 용인시의 새로운 경제중심은 얘야. 경제중심지, 플랫폼 시티. 왜냐하면 이 축이 GTX 축이기도 하고 경부축이라고 해. 경부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동탄, 바로 밑에 분당과 판교가 있는 이 가운데 센터고, 지금도 용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저기야, 수지 기흥 여기잖아. 수지 기흥 지역이 지금도 현재 인구가 제일 많고, 플랫폼 시티로 생기면서 일자리와 경제 중심의 도심으로 2035 도시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 자, 근데 반도체 대표 도시가 됐어. 자족성이 정말 강화되는 거지. 용인은 땅도 넓고 엄청 넓지. 인구도 100만이 돼 있는데,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나는, 그 다음에 기업도 사실은 많지 않았어. 근데 그 전에 이미지는 분당 신도시의 약간 프리라이더 이미지가 강해.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조금 어설펐어. 그 분당이 아까 그 얘기해 준 게 프리라이더가, 여기가 그 분당에서 밀고 들어오는 주거 수요를 받기 위해서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개발이 됐고, 동탄에서의 일자리, 화성 여기 동탄이거든? 거기를 개발하는 이제 배우가 이제 기흥에 약간
뭐 이런 일자리 기능들이 그렇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였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살짝 걸쳐 있는 그래. 친구였는데 이 프리라이더라는 게 그 의미구만. 근데 지금 요번에 두 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는 SK, 오. 하이닉스가 중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얘는 삼성. 우리나라 든든하네, 든든해 아주. 그냥. 이 우리나라 최고의 반도체 기업 두 개가 점 찍었어. 나 어. 여기서 할 거야. 라고. 반도체 국가산업은 용인이 어떻게 보면 좌삼성 우 SK를 거머쥔 유일한 도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그 조화영이 양쪽에 여의주 두 개를 딱 이렇게 반도체로 메모리 칩하고 하여튼간 지금 용인 시장님은 행복해 그냥 행복하시겠지. 너무너무. 이 세수를 어떻게 내가 쓸까 막 아. 지금 벌써부터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된 음. 것 같아. 자, 그 대표 도시들 조금 집어줄게.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우선은 자족 도시, 도심이 될 이제 플랫폼 시티인데 경제 도심이지. 그리고 행정 도심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청사,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역삼지구야. 이쪽이 아직 좀 개발이 많이 이건 안 저건 되고 내가 있어. 쓸 때 역삼지구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진짜. 하여튼 이 플랫폼 시티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할게. 오케이. 아직 고시를 못 냈어. 빨리 하라고.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오늘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이쪽에 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면적이 415만 제곱미터. 잠깐만. 토지형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 415만이야? 이 반도체 공장이야. 와. 저기 파운드리랑 팹이 어마어마한 부지야. 어마어마무시해. 어마어마하네. 그니까. 415만으로 하고 있고 요 뒤에는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용인 첨단 국가산단이 이렇게 되고 있어. 국가산단. 오케이. 근데 국가산단 위에 뭐 자족 도시를 위한 아.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야. 용인 이동지구. 아 그래? 음. 그래서 이 반도체 산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여기도 추진 중에 있다. 자, 여기 어딘지 보이세요? 여기? 화성동탄 동탄. 기억하고 있어. 1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얘 진짜 설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졌어. 자, 오케이. 여기는 어딘지 알겠어요? 아까 플랫폼 시티. 플랫폼 시티죠. 여기는 또 뭐야? 이럴 수가 경기도의 중심이야. 경기도청에 있는 광교신도시란 말이야. 광교신도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가 경부축이고 이렇게가 영동이야.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렇지. 난 동탄이 저렇게 밑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 여기 이제 동탄신도시잖아. 여기가 이제 오산세교 1지구, 2지구고.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SK. SK. 그리고 여기는 신규 삼성이 들어가는 이제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이야. 오케이. 자, 이게 대규모로 개발이 이렇게 돼. 어디에 좋을까? 용인 주변 지역도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대규모 공장들의 근로자들의 주거지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왜? 기존의 인프라를 너무 잘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 거리가 10km도 안 되거든? 여기는 차로 여기는 15분, 여기는 한 20분 거리인데, 여기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지는 애들이 여기 또는 요 지역에 기존의 인프라가 잘 된 신도시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특히나 동탄 2 같은 경우, 나머지 미분양 물량들이 한 방에 해소되면서. 아무래도 동탄 같은 경우는 1지구보다는 2지구가 좀 더 수혜를 받겠네. 그렇지. 어. 수혜도 받고. 그 북쪽에 그 행정타운 옆에도 개발지가 있던데 그쪽은 어때? 그쪽도 나쁘지 않아. 그 용인시 근데도 동탄의 가장 큰 메리트 GTX를 갖고 있고 이들이 출근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거에서 가장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거는 GTX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공간 구조에 대해서나 뭐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보자고. 다음 시간에. 자, 2040 용인시 장기발전 전략이 23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발전이 됐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035 도시기본계획의 공간 구조랑 달라. 뭐라고 돼 있어? 도심이 2도심이 아니야. 도심을 1도심으로 하고 있지. 1도심이 아까 얘기했던 용인시청 지역인데 이게 될까 싶어. 나는 뭐지? 시청이 그 역삼지구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이상 진짜 도심으로서의 역할은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나머지
지금 봐보자고. 1도심 5개 지역 거점을 장기 발전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수지, 기흥지구. 여기는 플랫폼 시티라는 자족 도시가 들어올 거야. 이동 남사. 원래 예전에는 여기 남사 쪽에 큰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일로 터뜨렸어. 여기가 화성동탄이랑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될 것 같지. 근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 SK. 배가 원산 SK. 여기는 이미 공사가 되게 많이 진행 중에 있어. 땅도 많이 팠고.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줬고, 용인시 장기발전 전략이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들은 잘 되고 있어. 근데 안 되고 있는 애가 도심이야. 그런 좀 문제점을 갖고 있지. 하여튼간 이 도심이 되든 안 되든 용인시는 정말 해피할 것 같아. 플랫폼 시티, 국가산단, 그리고 SK까지. 그 시청을 도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고집이나 기대를 약간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용인시에서 선택할 문제지. 자, 이번 시간에는 크게 용인시에 대한 그 이미지와 용인시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 호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자족 기능이라고 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의 핵심,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하네.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서울이 있고 이 밑에가 시꺼맸는데 지난번에 화성이 좀 채워졌거든. 용이 좀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느낌. 내가 하나씩 채워줄게. 너의 마음속으로 하나씩 게임에서 그 맵 밝히는 느낌이거든. 또 재밌는 영상이셨길 바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